공실에 대한 것은 저도 고민이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공실이 없을 만한 곳에 제가 투자하는 게 첫 번째 공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공실이 났다 하면 꿀단지 언니 어제 상가임장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사실 네. 어제 제가 지금 공부하는 이제 분야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를 지금 공부하는 중이라서 임장도 갔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선품으로 먼저 네이버 부동산을 가지고 그 지역의 입지랑 동선이랑 그런 거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직접 가서 가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1등 상권을 갔었거든요. 이런 상가는 절대 사면 안 된다. 혹시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어제 이제 뭐 임장도 가셨으니까 가셔서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부동산 무작정 들어갔는데 그 부동산이 상가 전문 부동산이긴 하더라고요. 어떤 부동산을 가면은 아파트 거래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상가는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운 좋게 상가 전문 하셨던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서 저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이제 보여주셨거든요, 가게를. 그런데 이제 갑자기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지금 가자 하시면서 바로 건너편에 신축 상가를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축 분양 사무소에 가서 직접 봤었거든요. 절대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게 신축 상가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호구 잡힙니다. 저 어제 호구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그 앞에서는 하면서 저 끄덕거리고 있었거든요. 되게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조건들이 충분히 뭐 월세가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메이커 있는 그 업장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정보만을 믿고 투자를 해버리면 정말로 호구 잡힙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건물에 대한 상가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건물과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 신축 상가의 건물이 가치가 있냐 없냐는 임차인 모드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가게에서 장사를 한다. 그런데 신축 상가와 바로 옆에 있는 구축 상가가 있는데 평수도 똑같고 층수도 똑같은데 여기는 10억을 하고 여기는 6억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6억인 구축 상가 바로 옆인데 입지도 똑같잖아요. 그럼 6억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임대료를 주고 신축을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경쟁력을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지 이게 비싸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이 가능하게 중요한 게 내가 임차인이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사야 되겠다. 맞죠? 그걸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임차인이다 생각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신축은 절대 안 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구축 상가라도 우리가 살려고 했을 때 되게 중요한 뭐 입지의 요소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어떤 걸 사면 되는지 또 그게 궁금해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 무조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상가를 누가 쓸 것인가를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실이 안 나는 곳, 그 상가라면 대부분 다 이제 위험 수위가 공실을 무서워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그 공실을 안 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 유동인구가 많아야 된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공실이 나도 금방 차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버틸 수가 있는 거고 수익형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유동인구가 많다 적다를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 지역을 직접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봐요. 오전에도 가보고 오후에도 가보고 필요에 따르면 저녁에도 가봐요. 그렇죠. 그럼 시간대별로 계속 가보시고 보면 뭐 평일에는 유동인구가 많은데 주말에는 또 많이 빠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뭐 평일도 가보고 주말도 가보고 계속 많이 가봐야 되겠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내 눈으로 일단은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은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 첫 번째가 무조건 내 상가를 누가 이용할지를 무조건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으려면 하면은 세대수, 이제 동선에 관련된 이제 세대수를 또 파악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투자하고 싶은 상가가
그 동선에 놓여 있는지. 사람들이 동선이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지만 그 동선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로 오는 사람들과 절로 가는 사람들에 따라서 임대 금액이 굉장히 2배까지 차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상가도 막 보고 있었는데 뭐 횡단보도 앞에 있는 뭐 상가가 좋고 또 1층이 좋고 또 2층은 안 좋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1층에 딱 적합한 또 네. 상가가 있고 또 코너에 있는 또 상가가 좋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거 한번 얘기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1층 상가 좋고 뒤에가 좋고 앞에가 전면 상가 좋고 그러니까. 후면 상가 좋고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있어요. 다 좋지 않고 다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업종에 따라서 맞아. 그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전면 상가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병원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요. 후면 상가 같은 경우는 먹자 상권이나 뭐 배달 업종 그런 것들은 후면으로 들어오는 게 더 이제 좋거든요. 업종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 무조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네. 내가 어떤 업종으로 할지에 따라서 또 다르겠다. 네네. 그걸 좀 판단하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1층이 부동산에서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1층하고 지상층, 네. 이제 2층 이상에 대한 그 장단점이 있거든요. 1층은 수익률은 낮지만 나중에 팔 때 매도를 할 때 좀 시세 차익을 좀 받을 수 있고 근데 2층 이상은 수익률은 높은데 매도가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딱 봤을 때 그래도 웬만하면 1층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갈 때 보면 1층에 있는 카페가 있고 2층에 있는 카페가 있으면 1층에 있는 데가 편하잖아요. 맞아요. 바로 가는데 딱 2층에 왠지 올라가기가 귀찮고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상가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공실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네. 상가를 내가 사서 임자를 놓고 이렇게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장기간 또 공실이 되는 것들도 좀 많잖아요. 네. 그런 공실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궁금해요. 공실에 대한 것은 저도 고민이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공실이 없을 만한 곳에 제가 투자하는 게 첫 번째 공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공실이 났다 하면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제가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에 가서 기다리고 있지만 않고 임차인한테 요런 업종들이 들어오면 여기 장사 잘 될 것 같으니까 사업 계획서 같은 것도 그 임차인 분들 이제 업종한테 이렇게 넣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편의점 CU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GS, 세븐일레븐 여기 있는데 어떠시냐고. 그리고 가장 또 도움 되실 만한 게 사업 박람회 거기 가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세계 같을 거예요. 저도 처음 갔을 때 그랬었거든요. 거기서 보면서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떠올라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안 맞춰줘도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제안하고 그럼 박람회도 가보고 하면서 움직여야 되겠다.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공실이 그래도 적을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입지가 정말 좋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독 인구가 많은 곳들 이런 곳들을 잘 선택을 하면 최대한 그런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다. 그쵸? 네. 그럼 저는 또 궁금한 게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상가 투자를 했을 때 정말 장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부분을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 공부가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아파트나 이런 거는 좀 경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정책적인 흐름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정해지진 않잖아요. 제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상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제가 그 상가의 가치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제 노력하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재미있고 이게 상가라는 게 좀 약간 분석하면 할수록 그런 수익률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되게 저한테는 재미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싶어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상가 같은 경우는
대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해요. 예전에는 대출이 좀 적게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어제 부동산 가서 물어보니 개인으로 신용대출까지 생각을 하면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시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산다면 7억은 대출이 되고 나머지 3억 제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법인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80%까지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냥 상가 투자할 때도 개인보다는 법인이 좀 더 유리하겠다, 그렇죠? 네, 법인도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으로 매도를 할 때 법인세 맞아. 이제 계산하는 것도 있고, 네. 개인으로 이제 세금 매기는 것도 있어서 그거를 좀 잘 계산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꿀단지맘님께서는 이제 상가를 계속 공부하고 투자를 해 나가실 계획이신 거죠?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네. 혹시나 이제 상가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네. 꼭 요 말은 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상가 공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는 공부가 우선 먼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네 보고 저기 괜찮아 보이네 덜컥 사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엑시트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좀 주변에서 많이 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이자가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상가에 발을 디뎌넣기 전에 미리 충분한 공부와 그 입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실히 공부를 하고 상가를 들어가시는 게 성공적인 투자로 이제 가실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네, 네.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상가에 대해서 네. 좋은 말씀 주신 꿀단지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